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타로 마스터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곤 하죠. 이 문제들이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리딩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해결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방해 요소를 짚어보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까지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리딩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만 참고해주세요. 1, 2, 3, 4, 5번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끄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느껴지는 정체 상태. 마치 내 모든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지치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만 제자리에서 멈춰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죠? 그럴 때면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표현되지 못한 채 응어리져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마음을 쏟아부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만약 직장에서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상사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진 잠재력과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가끔은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이미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이어온 프로젝트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예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를 피해버리면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비슷한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당신의 잠재력과 새로운 해결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자신을 믿고 갈등이나 어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마치 산을 오를 때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정상에 다다르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지금은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또한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가끔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해결책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면 분명 당신은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민과 피로감은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주변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지치고 무력감을 느낄지 상상이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도 들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답답함을 터뜨리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당신의 앞에 나타나면서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완전히 바꿔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나 전환점이 주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또는 갑자기 상사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봐주거나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대와 불안이 섞인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순간을 정말 나에게 맞는 기회로 만들려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이 변화가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길인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큰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고민을 해결하는 핵심이 될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 변화가 찾아올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앞서거나 급하게 결과를 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때로는 천천히 가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다가 더 큰 실수를 하거나 오히려 피곤해져서 지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동안 쌓인 일들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바빠졌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갑자기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에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실수가 생기기 쉽죠. 만약 급한 마음에 서둘러 처리하다가 작은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고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기본에 충실하며 한 걸음씩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면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등산을 할 때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것처럼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한 템포 쉬어가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나의 노력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발짝씩 차분하게 가끔씩 자신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길이 결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흔히 어려운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 순간은 성취감이 크지만 이후의 관리와 태도에 따라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질서와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도 잘 이어가는 것이 큰 힘이 되죠. 오랜 프로젝트나 큰 일이 마무리된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성과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려면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두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추가할지 계획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갖춰 하나씩 해나가면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목표를 관리하는 동시에 일을 추진할 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 열정이 계속 필요하니까요.
새로운 업무 방식이나 개선할 점이 생겼다면 다음번에는 더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죠. 이때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작은 도전들을 끊임없이 추구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이 해결되고 나면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소통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함께했던 동료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게 필요해요. 작은 감사의 표현이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이는 앞으로의 일에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질서와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목표를 관리하고 열정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힘든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어쩌면 누군가의 유혹이나 달콤한 말에 이끌려 한 행동 때문에 주변에서 소문이 돌거나 구설에 휘말리게 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때때로 그럴듯한 제안이나 부드러운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들리면 더 쉽게 믿고 따르게 되곤 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선택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오해나 이야기에 시달리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복잡할 거예요. 가령 새로운 사람에게서 온 친절한 말이나 제안에 솔깃해졌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두 번 만나거나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주변에서는 오해를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둘이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라거나 왜 저렇게 신경을 쓰지? 라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당신이 한 작은 행동이나 결정이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확대 해석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점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억지로 수습하려 하거나 그때의 선택을 지금 와서 후회하는 마음에만 빠져 있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그 당시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후회에 빠져들면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거든요. 후회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만약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살짝 흔들려 한 행동 때문에 주변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면 그 소문을 하나하나 해명하려 하거나 억지로 이미지 회복에만 집중하는 건 오히려 소문을 키울 수 있어요.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중요한 건 누군가의 말에 흔들린 이유가 어쩌면 내 욕심이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도 생길 거예요. 또한 이럴 땐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의 고민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 퍼진 소문을 급하게 해명한다고 해서 완전히 잠재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은 어쩌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일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불편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 당장 하나하나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변명이나 설명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차라리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평가받을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대신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 나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구설과 가십에 시달리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에요. 소문에 대해 무조건 피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너무 감정적이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당신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당장 모든 걸 설명하려 애쓰는 것보다는 그저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도 차차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요. 동시에 주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은 큰 도움이 되죠. 때로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도 필요해요. 가령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상에서 신뢰를 쌓는 작은 행동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서도 당신을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구설이나 오해도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후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점을 교훈으로 삼는 게 중요해요. 한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건 어쩌면 내 안에 있던 작은 욕심 때문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나친 욕심이나 무리한 판단을 피하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좀 더 성숙하게 대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지난 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만 볼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나를 더 위축시키고 나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번 일로 당신을 오해했더라도 그 오해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신감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시 신뢰하고 응원하게 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유 있게 주변과 소통해 나가면 오히려 당신에게 좋은 기회와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힘든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건 바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꿈을 꾸고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워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안정감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죠. 현재의 자리나 상황이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지다 보니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 도전할 용기를 내기보다는 그저 꿈을 말로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자꾸만 위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할 거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늘 남아 있어요. 그런 불안함이 현실 속에서의 도전을 미루게 만들고 언젠가 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지치고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레 성장이 멈춰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당신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지금 시작해서 그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머뭇거리게 돼요. 또는 더 큰 목표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현실적인 걱정에 발이 묶여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에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꿈을 이루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막연히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두렵거나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성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료 강의나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시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이 정도는 할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또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망설인다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올인하기보다는 현재 일과 병행하면서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주말이나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소규모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도전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씩 시작해보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과정은 무조건 달콤하거나 멋진 순간들로만 채워지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힘든 순간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쌓이면서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두렵거나 불안한 감정이 들 때 나는 지금 내 목표를 위해 어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어느 순간 꿈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고민이 해결되는 방식은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처음 시작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두려운 법이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옮겨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안정감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새로운 직업 스킬을 배우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그걸 배우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겠죠? 하지만 하루에 30분씩만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연습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감이 잡힐 거예요. 그때부터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 기술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처음의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성과를 통해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그림을 보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보거나 작은 규모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 작은 도전이 성공하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 더 큰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나 기회가 왔을 때 우선은 그냥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점점 쌓이고 그런 성취감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에 대한 기쁨에만 빠져 있지 않고 자신만의 이성과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공은 분명히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 감정에 취하다 보면 상황을 놓치거나 중요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당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나도 드디어 해냈어? 라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성공에만 의존해서 이후 과정을 대충하거나 더 큰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는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은 운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내 노력이었을까? 를 차분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성공이든 실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솔직히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렇게 이성과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면 단순히 한 번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지난날 안주하거나 회피하려 했던 마음, 그리고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서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이 그 흐름을 이어가는 핵심이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성취감에 뿌듯하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과목을 더 깊이 공부해볼까? 혹은 다음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해볼까?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목표 체중을 달성했다고 해봐요. 성과에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다시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긍정적인 변화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체중을 유지하면서 다음에는 체력을 더 키워볼까? 혹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볼까? 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두려움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작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래를 위한 작은 도전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더 큰 성취와 안정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디로 향하고 싶은가? 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긍정적인 흐름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예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힘든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는 외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써서 생긴 것 같네요.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외형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상사나 동료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서 정작 해결해야 할 갈등의 본질,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업무 방식의 차이를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연애라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감정 교류나 서로의 진심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오해가 쌓이거나 관계가 얕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대나 이상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점은 외형에만 신경 쓰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자신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업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 자체를 바로잡는 것보다 동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혹은 상사가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모든 사람이 실수는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실수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또 연애에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좋아하고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작은 관심 표현이라도 진심으로 전달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감을 되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노력과 변화를 느끼는 게 결국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당신의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은 당신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돼요. 지금의 고민이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시선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금 두렵더라도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동료에게 다가가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솔직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느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연애에서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갇혀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상대방의 반응보다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데이트 중에 사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에게 더 잘하고 싶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의 시선보다 당신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두렵더라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에 얽매이기보다 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라는 자신감을 쌓아보세요.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됐어라는 자유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작은 실천이 당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민은 어느새 해결되고 더 성숙해진 당신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큰 해결로 이어질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처럼 보이면 이제 됐어라고 멈추기 쉬운데 사실 그때가 더 조심해야 할 순간이에요. 외형적인 성과뿐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힘들었던 갈등을 잘 풀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상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이번에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문제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또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잠시 관계가 회복된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다 괜찮아졌어라며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면 비슷한 갈등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면 그 대화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노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일을 잘 해결한 후 주변의 칭찬이나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며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칭찬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예전보다 더 침착하게 대처했어. 잘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이 당연한 내 일상이 되어가요. 또 주변과의 균형을 잘 맞춰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내 목표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고 해서 주변의 기대에만 맞추려 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목표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응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꾸준히 점검하고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힘든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는 이미 원하는 답을 마음속에 정해두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 상황을 끼워 맞추려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와 대화를 하다가도 그들이 당신과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가장 맞다고 느껴서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깊게 들으려 하기보다는 결국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일 텐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정해둔 답으로 대화를 이끌고자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연애나 가족 간의 문제에서 상대방이 당신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상대방의 태도가 다를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의문과 함께 스스로 정해둔 이상적인 답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이처럼 지금 당신의 고민 속에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두고 다른 의견이나 방식이 들어올 여지를 닫아버리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고 다른 관점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답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당신은 A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료는 B 방식을 주장한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B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다면 그 방식이 예상치 못한 장점이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때 서로의 의견을 섞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정해야지. 라고 재촉하는 대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진심으로 들어본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맞는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사실 당신의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더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팀원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이 기존에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고집했다면 이번에는 팀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조율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팀원이 이 사람은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도 협업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또 연애에서도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생겨 갈등이 있더라도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둘 사이의 신뢰가 깊어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갈등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의 고민은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와 진실하게 소통하면서도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거나 상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반대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어? 라는 태도를 고집하면 대화는 더 꼬일 수 있어요. 대신 솔직하게 내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내 입장을 좀 더 알고 싶어라고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황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거예요. 또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고민 중이라면 동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만을 주장하거나 동료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그냥 내 의견을 말하지 말아야 하나? 라고 주저하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대신 내 생각은 이런데 너의 의견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서로의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분하고 균형 잡힌 태도예요.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되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고 또 상대의 반응에 과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자신감 속에서 겸손과 여유를 유지하며 자신감 있는 행동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아요. 친구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라면 이제 다 풀렸으니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느꼈을지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친구도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이해하려고 했구나라고 느끼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겠죠? 연애에서도 상대와의 갈등이 해결된 뒤에 우리 이제 괜찮아졌으니 문제는 끝났어 라고 단순히 넘어가기보다는 그때 네가 이렇게 말했던 게 내겐 정말 큰 위로가 됐어. 고마워 라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리드해보세요. 이러면 상대도 당신에게 더 신뢰와 의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 해결 후에도 감정적으로 솔직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겸손과 여유를 유지한다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을 더 믿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당신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랍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지금 힘든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오늘의 리딩을 통해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 또한 지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과 변화는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복채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타로 마스터였습니다.